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좀 늦은 오후네요. 4시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주말은 왜 이렇게 심적으로 평안할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도 뭐 안정화되고 다시 막 정보 좀 돌파하면서 가고 있고 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다시 또 재상승 모드로 정말 뭐 강력한 어떤 호재를 임박한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기대감도 높아지고 시장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경기의 어떤 국면도 이제 회복 국면으로 완연하게 가는 흐름이고 시장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봐졌던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또 이제 국내 양도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좀 평안한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7, 8월 뭐 이럴 때는 막 시장에서 막 조금 과열 느낌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특정 종목들 해가지고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급격하게 그런 국면에서 최근에 한 2달 정도 조정받으면서 그런 물량도 좀 많이 이탈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느낌들이 여전히 뭐 과열된 느낌 없이 스무스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증시와 이제 같이 호흡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좀 같이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걸 여러분도 비슷하게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뭐 한 두세 달 정도 지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처음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최근에 두세 달 정도 지치시거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조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기간 동안, 그리고 그만큼의 깊이 정도를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크게 가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7, 8월 달에 그냥 위로 솟구쳤다면, 솟구쳤다면 이 장이 빨리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또 오랜 기간 또 조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위로 상승 각도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오르기 시작하면 또 계단식으로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찍 수익 실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은 굉장히 길이를 좀 길게 가져가려는 호흡이 좀 보이거든요. 메이저 측의 어떤 흐름, 경기 어떤 사이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 상승의 국면은 상당히 좀 길 거다. 특히나 이제 그 상승 국면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고, 외국인 수급이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기간이 깁니다. 단순히 뭐 개인들이 이제 상승 구간을 만들 때는 한 두세 달 반짝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큰데요. 외국인이 만드는 추세 국면은요,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 별로 없으신 분들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제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식으로 약간 중심의 축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특징은 이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도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데, 오늘 제목으로 잡은 부분은요. 대한민국 코로나 청정국 셀트리온 3종 세트로 그 꿈을 이루어 드리리라. 주말간에 소식이 좀 많았습니다. 정리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리제네론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 항체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이 부각이 되겠죠. 결국은 일라일리가 승인받고 리제네론 승인까지 받았죠. 그럼 그 다음은 글로벌 시장에서 또 승인받을 차례가 누굽니까? 셀트리온이죠. 이미 이제 유럽에 있는 GSK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는 셀트리온보다는 한 2달 정도 늦거든요. 지금 임상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항체치료제, 코로나 항체치료제로 승인받을 기업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보도들이 아마 나오겠죠. 뭐 주말간에 뉴스 보니까 리제네론 승인받았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항암제 같이 뭐 협의를 했던 뭐 신라젠이 수혜주다, 뭐 삼성바이오가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기사들을 봤는데요.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고요.
가장 최대 수혜주이면서 그 다음 차례는 셀트론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제드론 승인 받은 거는 셀트론에게 강력한 호재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국면도 좋고 또 셀트론 그룹주는 지금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매물을 흡수하는 단계에 나갈 때 조금 더 힘을 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면 신규 매수자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큰 명분들을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앞서 있는 매물들을 차곡차곡 소화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 상간에 강력한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LG와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따가 이제 오늘 또 설명드리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그 야심작이죠. 모델 Y, 그 이제 SUV 버전이거든요. 그거 이제 중국 공장에서 양산하는데 거기에 배터리 공급을 전량 LG화학이 땄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CATL이나 일본의 파나소닉이 아닌 테슬라는 LG화학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에게 모델 Y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술력만으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기술력만으로 선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세계 1위 기술력 배터리 기술은 LG화학이라는 것을 테슬라가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예측하는 실적 예상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해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LG화학 관련된 리포팅이 쏟아질 거고요. LG화학은 굉장히 제가 분석 시작하고 가장 강력한 호재가 뜬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화재 사태, 리콜 사태 때문에 흔들렸던 분들 계시더라도 제가 안 된다. 무조건 홀딩 해야 되고 추가 저가 매수 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맞았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고, 외국인들은 지금 2조 원 넘게 쓸어 담았잖아요. 최근 몇 달 상간에. 개인들은 팔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의 선택은 LG화학이고 외국인의 선택은 LG화학이었다. 결국 간다. 그래서 LG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에 기획하고 결정한 부분인데요. 그 유튜브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요포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GDP가 올라가는 이제 흐름입니다. GDP가 이제 성장하는 흐름이고, 코스피 지수 안에서의 어떤 종목 전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어떤 부분이에요. 계속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GDP도 계속 성장하고, 당연히 경제도 성장하고,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도 이제 계속 늘어나와 왔는데, 지수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죠. 지수는 뭐 박스권을 뭐 계속 그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20배, 뭐 수십 배 종목들, 그리고 뭐 대형주들도 한 두세 배씩 올라가는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대한 예측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제가 이제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이제 비교해보고 보니까 시장을 너무 예측하려던 사람들, 시장에 너무 매몰된 사람들은 성과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집중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실적 증가, 성장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방식들을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은 저는 빛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박스권이었고, 뭐 지수는 뭐 오른 게 별로 없다고 치지만 10년 동안 업종과 종목을 잘 분석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과의 차이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종목 선택,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주식을 투자하실 때 보다 더 이제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투자를 공부하고 쓰는 데 있어가지고 이쪽에 보다 더 비중 가중치를 높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시장 분석은요,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뭐 코로나 사태가 막 갑자기 발생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에너지를 많이 써야죠. 그때는 시장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또 시장에 대한 포커스, 시장이 좀 많이 빠지거나 하면 제가 또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로 분석해 드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경우에 분석하면 되고, 평상시에는 종목과 이제 업종 분석에 에너지를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BBIG 업종에 끝났다 뭐 이런 어떤 분석가들의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죠. 경기 민감 업종과 BBIG 업종이 이제 순환하면서 같이 수급이 돌리면서 갈 것이다. 이쪽에서도 실적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그런 종목은 재미없거나 추세가 꺾일 것이고, 실적 증가를 수반하는 BBIG 업종의 대표주들은 그래도 같이 순환하면서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이제 그 회복되는 국면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수출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 민감한 업종이 내년도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당연히 이쪽 안에서도 실적이 늘어나는 것들로 압축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기 시작했고,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올 만한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 주식 분석하는 시간을 보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은 이제 대부분 제가 분석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 수립 분석하는데 한 3대 7? 예,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 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 리포트도 이쪽에서 많이 종목들을 얘기 드리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닷새째 300명대거든요. 예, 지금 정부는 분명 2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2단계로 이제 일단 3차 유행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2단계 격상을 하면 사실 지금 민생 경제하고 이게 정부로서도 굉장히 판단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2단계로 하면 또 수많은 자영업자가 그냥 또 나락으로 뚝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면 지금 시민들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제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둔감해졌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2단계 격상 뭐 얘기 나오고 300명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부로서는 2단계 격상 카드를 아마도 꺼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추세가 이제 유지되거나 계속 또 올라가면 300명대 하다가 갑자기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도권이 또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단계 격상이 되면 이렇게 돼요. 집합, 모임 행사 이런 것들 50인, 100인 이상 금지. 공공기관 기업들도 인원 제한해야 되고, 제한 권고, 재택근무 같은 거 막 돌려야 되고, 다중시설은 막 그냥 공공은 운영 중단되고요. 고위험 시설도 이제 운영이 중단돼요. 그래서 초중고 인원 축소, 원격 수업을 늘릴 수 있고요. 스포츠도 이제 무관중. 뭐 그래서 타격이 크고요.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유흥시설 같은 거 다 중단되고, 카페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만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그래서 심각해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5일째 300명대, 어제 기준으로는 330명이네요. 지금 그래도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300명 밑으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다시 또 다음 주 올라가면 이게 또 정부로서는 2단계 카드를 아마 꺼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50만 명, 60만 명을 뭐 계속 상회합니다. 미국이 어제는 19만 명이던데 지금 17만 명. 와, 지금 심각하죠? 인도도 그렇고 다 수만 명씩 지금. 이탈리아가 또 3만 명 늘어나면서 또 올라왔네요, 순위가. 그래서 미국과 유럽 지역, 인도, 브라질, 러시아까지 굉장히 좀 심각한 흐름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어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리고 이제 기사 보다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한 기사가 난 건데 제목이 이제 50평생 첫 주식 투자 설명이 같다. 다단계 시세 조정 늪 빠진다 해서 많은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지금 주식이 인기고 투자 대안이 없다 보니까 막 이런 막 투자 설명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뭐 50대 이상의 중년층 개인 투자 대상으로 막 다단계식으로 지금 투자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산의 큰 부분들 정말 은퇴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이용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식이에요. 보면 뭐 월마다 이제 한 2, 3%씩 고정으로 줄 수 있다. 어디 투자하면 비상장 주사 투자한다든지 뭐 또 뭐 어떤 상품을 얘기하겠죠. 예. 뭐 정말 기상천외한 예. 그래서 뭐 원금도 보장하고 예. 월마다 얼마 이렇게 준다. 예? 이자식으로 그런 식으로가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자금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운용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그런데 하여튼 절대 이런 것들 속으지 마시고 하여튼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한번 돈이 나가게 되면 회수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뭐 법적으로 이 사람이 막 징역을 맞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돈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 당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주말간에 이제 미국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미국 시장이 조금 밀렸거든요. 뭐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뭐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결국은 뭐 부양책 가지고서 뭐 된다 안 된다 가지고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뭐 한 0.5% 내외 정도로 그냥 좀 밀린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가 밀렸을지는 알겠죠. 뭐 기술주들, 예, 기술주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한 1% 내외 정도 예,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언택이라든지 뭐 컨택 회사들이라든지 뭐 금융주들은 뭐 크게 그렇게 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헬스케어 업종은 오히려 좋았네요. 백신 치료제 기업들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바이오엔텍 뭐 이런 것들, 화이자, 리제네론 이런 것들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이 이제 그나마 좀 시장에서 강했던 것 같고 최근에 그 워렌 버핏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대거 샀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바이든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아마 헬스케어 업종이 트럼프 정권 4년 동안 좀 눌렸던 게 아마 올라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단연 뭐 셀트리온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또 수혜주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코스피 지수 보더라도 이때는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상승 흐름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굉장히 고생한 투자들이 많잖아요. 심적으로 거래대금도 확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올 때는 많은 투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시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력한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는 개인들은 팔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은 파는 게 왜 팔겠어요? 조금 이익 났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수급 보면 보세요. 개인들은 기관이 좀 많이 팔긴 했구나. 기관이 좀 많이 팔고 개인들도 보시면 듬성 6천억, 1조 5천억, 1천억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막 개인들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이 선 2607 포인트가 고점이지 않습니까? 여기 역사적 고점인데 요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폭증하겠죠. 언론도 막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해가지고 개인들이 막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부터가 개인들이 막 엄청나게 뛰어드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좀 전개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구나, 1월 29일 932포인트가 고점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들이 막 이제 대거 입상하겠죠. 그럼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구간대를 조금 연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조용조용 올라가고요. 그럼 이제 백신 내용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주말간에 이제 나온 기사 체크를 해보면요. 화이자가 지금 미국 FDA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했다고 합니다. 야, 전무후무하죠. 개발 추진 248일 만에. 보통 백신 개발이 5년에서 막 10년씩 걸리는데, 지금 상황이 만큼 또 이제 접종해놓고, 투약을 해놓고도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환경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독일 회사랑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요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을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미국 내에서 첫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이다. 그래서 첫 신청이니까 임팩트가 적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월요일은 양분될 것 같아요. 셀트론 그룹주는 아마 좋을 거고 다른 백신주들 모르겠네요. 하루 또 이제 단기적인 영향을 받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백신 승인 받으면 뭐가 이제 좋겠다는 얘기를 금요일 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종목군들은 또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95% 예방 효과, 뭐 그렇게 좀 나왔고 아마 이거 승인 될 거라고 봐요.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승인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12월 안짝 뭐 되게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한 보름 만에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기다려보죠. 그리고 이제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12세 이상 환자의 투약 승인을 받았고요. 일단 뭐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삼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임상을 진행하면서 긴급하게 이제 사용 승인은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 고위험군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했고, 입원 비율이라든지 뭐 응급한 비율 자체가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승인을 내줬다 이러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맞으면서 이게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 뭐 효과 좋더라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상당한 또 그런 홍보 효과가 됐을 거고요. 근데 아까도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봤지만 17만 명, 뭐 19만 명씩 하루에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 소화할 수도 없는 미국 환자들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이달 말까지 8만 명이 이제 생산을 하고요. 예상하고 내년 1월 말까지 30만 명 분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이제 밝혔다 해서 뭐 지금 확진자 추이를 보면 뭐 이건 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리제네론이 이렇게 승인 받았다는 거는 셀트론에게는 100% 호재입니다. 이게 뭐 여기서 먼저 만들었으니까 뭐 그다음 뭐 후발 주자들은 악재다. 그건 이 메커니즘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100% 호재입니다. 호재이면서 이거 뭐 생산 얼마나 하겠어요? 셀트론보다 생산량 늘릴 수도 없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셀트론에게 강력한 호재가 주말 상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셀트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5천억 투입해가지고 생산 시설 6만 리터 규모의 이제 생산 3공장을 건립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이런 증설 계획 기존 대비 변경된 부분은 CDP5급 코로나 항체 치료제로 인한 추가 증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송도에 20만 리터 사공장 만드는 게 계획돼 있었는데 이거 말고 별도로 지금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결국은 코로나라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들 이제 생산하는 게 좀 제한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7,500리터짜리 8라인. 그래서 조금 제품 믹스 다변화에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를 하겠다. 그래서 연구 인력도 한 2,000명 정도, 3,000명 정도 늘리는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기대가 되죠. 그럼 이제 셀트론의 이제 코로나 관련된 대응 종합 포트폴리오 3종 세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아까 이제 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카톡 내용에 주식과 전혀 관계없는 친구들이 서정립 회장이 이제 최근에 인터뷰했던 내년 봄 국민들 마스크 벗기는 게 꿈이라는 인터뷰 뉴스를 이제 보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서서히 이제 국민들도 셀트론에 대한 어떤 존재, 지금 코로나 대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서정진 회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에. 삼성바이오는 알지만 셀트론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신규 매수를 유입되고 예상치 못한 수급으로 발생되면서 시세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가에도 중요하고 또 이 기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아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업만큼 셀트론 그룹만큼 우리나라에 지대한 어떤 애국을 하는 기업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선두에 서 있는 대부분의 이제 돈을 지금 해외에서 다 벌어서 가져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무후무한 어떤 수출 비율을 가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알아나가야 되고요. 주변에 주식은 추천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주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임무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주식을 넘어서라도 이 대의적인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세계 지식 포럼에서 서정진 회장이 이제 발표를 했던 어떤 자료인데요. 셀트론 코로나19 대응 종합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제약 기업 중에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중증자 대상으로 코로나 중증자 대상으로 염증 감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제. 이거 결과가 이제 조만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영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0월달 초에 대만에서 상 받을 때 펠드만 교수가 했던 발언들을 종합해서 보면 SC하고 IV 제형 임상이 지금쯤이면 IV 제형 정도는 아마 결과가 좀 나왔을 것 같고 SC는 이제 다음 달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일정 자체가. 그래서 요게 이제 중증 대상자로 치료하는 어떤 효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일단은 요거 미국의 주요 경쟁사 2개사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 내로 이상을 완료하겠다. 투약을 완료하겠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300명 환자 대상으로 투약을 완료해서 3상에 이제 진입하겠다. 그리고 다음 달에 결과를 발표해서 긴급 사용 신청을 하겠다. 정부에서도 연내로 항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발언을 여당 대표, 대통령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힘이 실려 있고 셀트론이 대한민국을 또 세계를 또 구하는 그런 어떤 큰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진단키트도 결국은 셀트론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어떤 그런 어떤, 계획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진단키트, 항원 진단, 항체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미국과 유럽에 이제 출시를 했고요.
미국에서 이미 이제 2,100억 원의 이제 공급 계약이 터졌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터지면서 코로나를 대응하는 거, 진단하는 것부터 최선을 하겠다는 바이든 그 TF팀의 어떤 발언을 보면 추가적인 어떤 공급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셀트론의 이 세 가지 3종 세트, 코로나 대응 종합 포트폴리오 3종 세트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코로나 청정 국가로 만들어주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셀트론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진행 및 항체 치료제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항체 치료제입니다. CTP59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방 효과를, CTP59,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만들고 있는 CTP59를 가지고서 예방 투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임상 신청하신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정말 잘하셨고요. 저도 이제 신청했는데 요 예방 임상도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통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 잘 받으시고요. 그래서 항체 예방 차원에서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만약에 감염됐다. 바이러스 감염되고 뭐 감염되자마자 우리가 진단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복기를 거치고 막 이런 어떤 기간이 되면서 경증 이런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고 하면서 인식하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막 복제되고 있으니까 CTP59, 셀트론의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를 투여를 해서 중증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자른다는 표시로 중증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CTP59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거는 여기서 중증 대상으로는 항체 치료제, 여기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제 바이러스는 없는 상태고, 이미 바이러스는 소멸돼가지고 다른 장기, 폐렴이라든지 폐에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호흡이 약간 곤란되고 다른 장기로 손상되고 이런 어떤 환자들이 이제 입원해 있는 거거든요. 중증 환자들이. 그럼 이 환자 대상으로는 뭐냐? 램시마를 투여해가지고 이제 염증을 잡아주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셀트론이 발표한 자료에 보시면 왜 여기다 CTP59라고 안 하고 항체 치료제라고 했는지 알겠죠? 예방 쪽하고 경증 쪽은 항체 치료제 CTP59로 이제 치료를 하고, 중증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램시마로 치료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기 진단에서 조기 치료를 해서 바이러스를 초기에 제거해서 장기 손상을 방지하는 게 셀트론의 역할이고 항체 치료제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셀트론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그리고 이제 경쟁력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조기 치료를 중점을 두고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기 치료를 중점을 두고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내 조건부 허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달에 세포주를 개발했고요. 6월달에 바로 동물, 패럿, 쪽제비랑 햄스터 실험을 해서 아주 우수한 결과를 냈고, 7월달에 이제 마우스하고 원숭이 쪽에 실험을 해서 또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도 좋은 결과를 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이제 피험자 대상으로 일상에서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매우 우수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증 환자 대상으로 영국과 이제 한국에서 도합 18명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중증으로 한 명도 안 갔죠. 굉장히 좋은 어떤 효능을 냈다고 이제 지난 11월 5일 날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다 끝났고 이제 절차뿐이 남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임상 이상이라는, 그래도 이제 수백 명 대상으로 이제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런 단계를 거쳐간 게 지금 릴리사하고 리제네론, 요 미국의 두 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있는 회사들이 사실 출발이 셀트론보다 빨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지역에, 미국이라는 지역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에서도 굉장히 그냥 초스피드로 절차를 좀 생략하고 이제 승인까지 내줬다 이해하시면 돼요. 셀트론이 늦었다 얘기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절차를 모든 걸 밟아 나가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지만 거기는 지금 생존의 문제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임상 환경도 달랐던 거죠. 거기는 계속 환자가 쏟아지니까 수십만 명 막 이렇게 보다 더 이제 조금 스피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지 셀트리온이 전혀 늦은 게 아니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어떤 디자인을 냈다는 거 여러 번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미 CTP27, CTP38이라는 이 두 번의 어떤 감염 질환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 기업이 신약 개발한 적도 없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CTP27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지만 임상 2상까지 종료하고 했지만 일단 뭐 1조 원이 드는 3상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약까지 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 예, 하지만 이거 분석해보면 제가 이제 영상 분석한 것도 있어요. 보시면 성공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초기에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임상 디자인을 짰고요. 이런 것들을 잘 못 짠 게 릴리사 리즈네로는 뭐 중증 환자까지 막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포기하거나 중단을 했죠. 어쨌든 이쪽 코로나 쪽은 백신 시장이 이제 어마어마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치료제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치료제 시장도 뭐 내년도 이제 리즈네론 전망치 보면 한 7조 원 매출 낼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예측했던 이 전망했던 시점하고 지금 시점 코로나 상황은 더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측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아마. 내년도 뭐 치료제 매출 예측치가. 그래서 셀트리온도 성공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될지는 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는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이 이제 가장 심각하게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국가, 이런 국가에선 지금 임상 진행이 어려워요. 거기 지금 지금 까딱하면 다 죽는 사람들이 지금 넘치는데 거기서 뭐 위약군하고 이제 항체 치료제 뭐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임상한 다음에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그나마 지금 루마니아가 조금 상황은 낫더라고 보니까 확진자 추이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루에 한 20명씩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선 지금 루마니아에서 거의 대부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미국 이렇게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개국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잘 이제 분배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 셀트리온이 이제 제출한 어떤 그 임상 신청서를 보면요. 유럽 쪽에서 이제 임상 모집 환자 150명 모집하겠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땐 계획이 좀 변경됐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 좀 잘 안 돼서 유럽 쪽에서 아마 좀 많이 늘리게 될 것 같고요. 전체 글로벌 임상 모집 환자 수는 2, 3상 도합 102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상 2상은 300명을 모집하면 되는 거예요. 300명. 그래서 11월 17일 기준으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 131명을 지금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이제 서정진 회장 발언을 보면 뭐 136명 돼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20명씩 뭐 2, 3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면 이제 이번 달 말 정도에 임상 2상은 이제 투약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마니아가 임상 여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이 여러 명 많이 좀 되는 것 같고 기존 계획 대비해 가지고 유럽 임상 환자를 좀 아마 늘리게 될 걸로 뭐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 발언을 통해서 보면 기사화된 건데요. 어쨌든 셀트리온 지금 임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임상 대상자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최근에 또 힘을 많이 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임상 2상은 300명, 3상은 700명, 총 1000명, 1020명 이제 필요한데 현재 한국 17명, 루마니아 118명, 미국 1명 등
136명이 진행되는데 그쳤다. 일단 한국 환자 대부분 경증이어서 생활치료센터에 있는데 여기엔 의료진이 부족하다. 유럽과 미국은 병원이 마비돼 있는데 그나마 루마니아 상황이 덜해서 셀트리온 직원이 투입돼 하루 20명씩 임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 서양인 유의차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제 너무 비율 자체가 서양인에 쏠리는 것보다는 뭐 동양인도 좀 많이 이렇게 배분되게 한국인이 임상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임상 대상자만 확보된다면 이상을 20일까지 종료하고 최단 시간에 3상으로 가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20일로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또 이상 환자 모집이 다 됐다는 소식이 아마 머지않아 나올 것 같은데요. 차분히 잘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잖아요. 사실은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 헬스케어 포럼에서 이제 서정진 회장 발언을 한 부분인데 기사화된 건데 참 멋진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것보다 이제 자랑스럽고 어떤 것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년 봄 국민들 마스크 벗기는 게 꿈. 그래서 코로나 청정 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야, 참 뭐랄까 이거 읽는데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큰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제 임상시험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뜨는 사전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 이걸 좀 등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롯해서 여러 이제 의원들이 요걸 이제 신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셀트리온이나 제넥신이나 녹십자 쪽으로 아마 신청되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개별 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이제 메일로 넣었는데 답변은 오진 않고 있네요. 하여튼 어쨌든 의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오면 또 이제 자기가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스스로 이제 원하는 기업 임상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 승인하시고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망 리포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번에 한번 짚어드렸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되면 공보험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제네릭도 포함되는 거니까 결국은 셀트리온이 성장의 양대축으로 삼고 있는 이제 케미칼 쪽과 바이오시밀러 두 축 자체가 굉장한 어떤 날개를 달게 된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호적이고 또 이제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강화시키죠. 트럼프 때와는 달리. 그래서 전국민 코로나19 진단검사 무료,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이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백신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마 내년 초쯤 되면 뭐 서정진 회장 발언도 그랬죠. 한 10개 정도 아마 내년 상반기에 아마 나올 것이다. 지금 한 50개가 임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는 백신이 나와도 뭐 단기간 뭐 많은 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이 발생 등 이런 어떤 위험 때문에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변이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거나 효능이 안 나타나는 백신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 유럽 지금 뭐 밍크
예, 밍크라는 동물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항초 치료제 후보 물질들이 출시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판매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릴리사, 리제논 승인됐고 이제 셀트론이 그 다음 차례로서 연내로 12월 달에 아마 승인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소식인데요. 야, 이번 주말에 참 메가노급 재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Y 배터리를 이제 전량 수주했다고 해요. 이게 뭐 나눠 수주한 것도 아니고 LG화학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완전히 인정받은 건데요. 중국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 등 이제 경쟁자를 제쳤다. 그래서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에서 승기를 잡았고, 앨런 머스크의 이제 야심작인 게 바로 이 모델 Y거든요. 이 프리미엄 SUV에 이제 장착되는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다는 거는 기술력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인정받았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보더라도 참 여기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2조 원을 쓸어 담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은 뭐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만 막 주구장창 언론에서 막 안 좋다, 뭐 문제 있다, 뭐 계속적으로 물적 분할 막 까고 뭐 리콜, 뭐 화재 사태 막 부각되고 하면서 개인들은 다 던졌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사신 분들, 홀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강력한 호재가 떨어졌다. 실적에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호재가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이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LG와 우선주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기대되면서 이제 연말에 또 배당을 또 이제 많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3%.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어떤 흐름이 좀 기대되네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기술력 격차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 머스크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SUV 모델 Y는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에 이어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두 번째로 생산하는 제품이다. 테슬라 쪽에서 이제 저가형 모델 3에는 중국 CATL, 고급형 모델 3에는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그만큼 뭔가 좀 격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행거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LG화학이 이걸 전량 공급하기로 결론이 났고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CATL의 주력인 LFP,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걸로는 고급형 차량인 모델 Y의 무게와 성능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LG화학과 CATL의 기술력 격차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주를 통해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LG화학 점유율이 이제 크게 상승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수주로. 그래서 테슬라의 내년 중국 시장 판매량이 올해보다 76% 많은 88만 대로 예상이 된다. 이 중 모델 Y 판매량은 36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사실 뭐 중국 지금 내수 굉장히 키우고 있고 내수가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판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또 신제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팔릴 거거든요. 그런 수혜를 아마 LG화학이 많이 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델 Y 배터리 수주의 규모는 최소 연 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야, 연 3조 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세계 1위의 어떤 구축이 들어가는 LG화학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중국 배터리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해가지고 사실 CATL의 어떤 그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한 배터리는 그 에너지 밀도가 좀 낮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출력이라든지 주행거리가 떨어지거든요. LG화학 배터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높은 기술력을 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고성능 프리미엄 SUV 버전에 뭐 CATL 배터리를 쓸 수는 없는 거였던 거죠. 테슬라로서는. 그만큼 뭐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중국에 지금 판매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 제품, 특히나 이제 보조금까지 지급하지 않으면서 배타적인 어떤 정책을 썼던 그런 중국을 볼 때 테슬라가 어쩔 수 없이 기술력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기술력에 밀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위, 세계 1위가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거로 전망이 되고 2024년 정도 되면 LG화학의 지금 배터리 매출이 13조인데 3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목표를 잡고 있고요. 미국, 중국, 유럽 3개 지역에 모두 생산 거점을 구축한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다.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기술, 차세대 이제 기술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꼽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로서는 LG화학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사실 막 참 좀 아쉽죠. 개인하고 기관은 뭐 LG화학의 이제 물적 분할 그리고 뭐 코나, 뭐 현대차 이제 코나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코나 이제 화재라는 그런 어떤 현재 이슈에 반응을 해가지고 매도를 이제 주로 해왔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 가치에 집중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이제 매수 쪽으로 확실히 잡으면서 최근에 2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던 거고요. 뭐 여전히 뭐 지금 전기차 침투율 5%에 향후 쭉 올라갈 거고, LG화학 전지 부분의 이제 매출액 추이도 2024년 정도 되면 30조 원에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확고한 어떤 전망이고 가시적인 어떤 전망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제 그런 미래 가치를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 뭐 삼성 SDI, 셀트리온 그룹주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뭐 악재 터졌다고 투자 의견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도 제가 잘 분석을 해드려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최근에 LG화학에 있었던 물적 분할, 코나 화재, 리콜 이런 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 전략을 바뀌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좋은 어떤 전략으로 수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셀트론 항공모험, 제 컴퓨터 위에도 항상 붙어 있는 사진인데요. 저도 이제 이런 어떤 뭐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항목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고 분석하지만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지식이라든지 기술만으로 성공하는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항공모함 같은 이 셀트론 그룹주라든지 이 뭐 LG화 같은 기업이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단기적인 어떤 악재도 터지고 외부적인 어떤 시장 변수도 터지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이런 어떤 팩트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성장성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도 이걸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식과 그냥 단순 기술적인 문제로 주식 투자의 어떤 성공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의 어떤 단단한 심리도 가져야 되고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통제 능력도 가져야 되고 뭔가 좀 먼 어떤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 대한 어떤 신뢰, 확신을 가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같이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으로 채널을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셀트론 서정진 회장님 이하 임직원분들에게 저는 마음으로 박수를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간혹 이제 뭐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제 정말 소수지만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뭐 임상 진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주가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종 있기도 하지만 회사는 계속적으로 밤낮 없이 이렇게 치료제 주권을 위해서 연구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제 대한민국 인류를 위한 이 큰 어떤 전진 그리고 큰 어떤
구원의 행보에 항상 저도 마음속 깊이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채널의 어떤 유튜브 채널의 약간의 변화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박사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가입 서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롭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을 드는 게 아닌가, 혹은 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담고서 이제 얘기를 꺼내는데요. 사실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한 5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증권방송국에 있었고 과거에 이제 증권사에도 있었는데요. 이 고객에게 또 이제 제가 서비스하는 이런 분석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리딩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지우는 게 굉장히 서로에게 안 좋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예, 이 증권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고, 그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이 유튜브 채널.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금전적인 어떤 걸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광고 형태로 주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베스트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무료로 하면 아주 해피하고, 예,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왔는데요. 사실 지난달에 충격적으로, 예, 트래픽 공격인가 하여튼 광고 수익이 전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좀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불안정할 수가 있나?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후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이 채널이 계속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런 약간의 불합리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후원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불특정하게 이제 후원을 받는 거는 사실 계절을 이제 올려가지고 받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봤어요. 예, 그래서 분명한 어떤 피드백,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부담을 많이 안 드리는, 사실 뭐 증권방송이나 이런 데는 수십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회비를 내잖아요. 예,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예, 도약한다는 게 더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플랫폼의 형태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좀 후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 서비스를 좀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멤버십 가입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월마다 이제 얼마씩 이렇게 가입해서 이제 부담을 하면 그 가입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영상이나 뭐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멤버십 가입 서비스 이제 운영 취지는, 예, 뭐 양질의 주식 컨텐츠 제작을 위한 어떤 후원 성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후원 계좌를 올려놓고 뭐 후원을 해주신 분, 뭐 10,000원을 하신 분, 10만 원을 하신 분, 이게 무차별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동일한 서비스인데 그렇게 이제 후원자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에게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발생되는 수익금은, 초대 손님 향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제가 유통 쪽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유통 쪽에는 분명히 이제 이쪽 바닥에서 여의도권이든 애널리스트 딴에서든 굉장히 좀 유명하거나 이제 저보다 월등히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전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초대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출연 섭외하는 비용, 그리고 장소 비용, 이런 것들로 활용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셀트론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인정받는 전문가가 있죠. 예, 여의도에도. 예,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이제 있죠. 예, 그런 분 이제 소개로 이제 받아가지고 섭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어떤 혜택은 어떤 게 있느냐?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 박사의 이제 유망주 리포트를 이제 제공하게 돼요. 예, 유망주 리포트.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고바이오 랩이라든지 과거 이제 박셀바이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매드팩토라든지 녹십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렸잖아요, 오전에. 근데 이제 그거를 따로 떼가지고 이제 유망주 리포트를 해서 예, 제가 따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좀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고바이오 랩이 사실은 제가 보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관점에서 들어갈 만한 어떤 흐름이 전개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장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코멘트 하긴 좀 어려웠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중에 좀 실시간 중요 이슈 사항들, 뭐 셀트론데 장중에 뭐가 팡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 이제 그분들만 뭐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게시해 드리는 그런 혜택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뵙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 시 그리고 강연 시에 우선권을 좀 제공해 드리는 이런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오전에 항상 일주일에 5번, 한 달에 한 20번 정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마감 복귀 영상 통해서 뭐 셀트론 그룹주라든지 장기 종목들, 배터리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 리포트 분석했던 종목들, 이제 주요 종목들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군들, 셀트론 그룹주, 2차전지, 장기 성장 종목에 대한 분석을 그대로 이제 멤버십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그냥 해드리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라든지 중요한 어떤 시장의 변화, 시장이 갑자기 막 폭락했다든지, 뭐 급등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대선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어떤 색깔이 바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장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 드리는 걸로 스마트 리포트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할 거고요. 모든 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제공해 하겠다는 거죠. 신박사의 이제 유망주 리포트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유망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종목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그런 거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제가 이제 미리 상장하기 전에 박셀바이오, 이제 고바이오랩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모멘텀이 큰 종목이고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다.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유망주 리포트로 담아서 이제 오전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업종, 뭐 바이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인터넷 플랫폼 뭐 이런 어떤 성장 그리고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 뭐 지금과 같이 뭐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 뭐 드라마틱하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막 이런 업종 내에서 실적이 증가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큰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주기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그게 이제 신박사의 유망주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는 거의 안 했어요. 장기 투자는 거의 안 했고 3개월에서 6개월 안짝으로 이제 단기 투자를 위주로 하면서 이제 저는 돈을 벌어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주요 이제 바이오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신규주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제 메인 전략과 메인
계좌 운용 자체는 중장기 투자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 이게 이제 제 주 메인 전략인데, 뭐 어차피 저는 전업을 또 하기 때문에 항상 캐시 플로우를 창출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이제 경기가 살아날 때 이 경기 민감주가 가장 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렌디하게 이제 3개월, 6개월 안짝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저는 항상 찾아요. 재료 분석, 뭐 모멘텀 분석, 실적 분석,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거래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망주 리포트로 담아가지고 따로 떼서 담아서 분석을 해서 멤버십 가입자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채널 영상을 한번 보면서 멤버십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바이오랩 이런 것들이 이제 유망주 리포트 멤버십 서비스로 이제 혜택을 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유통 이런 것들 반도체 유통에서 관심주들 이제 분석을 해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멤버십 서비스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에서 뭐 대정화금, 바이오톡 스택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멤버십 혜택으로 이제 유망주 리포트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 보면 뭐 이제 장마감 복귀 방송이라든지 시장 점검이라든지 또 이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갖고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뭐 셀트리온, 제넥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구독자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동그라미 친 그런 것들이 이제 멤버십 서비스로 이제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친 이런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제가 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올려드릴 거고요. 컴투스, NC소프트, 뭐 대한유화 그리고 이제 종종 이렇게 짚었던 유망주들을 또 점검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이제 박셀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남들이 다 버린 주식 기관도 다 던지고 막 공모가 하회하면서 개인들도 이제 관심권에 이제 배제됐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었죠.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이렇게 이렇게 별로 관심 없는 것들을 제가 많이 찝어서 많이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좀 많아진다는 건데 점점 좀 부담을 좀 느껴요, 사실은. 엊그제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한 18,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든 대중에게 오픈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있어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제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짝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제 분석해 드리는 게 대다수인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개인들이 아닌 이제 세력 관점에서 이제 메이저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마 상대 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멤버십 형태로 바꾸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 좀 취지에 녹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첫 화면이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영상들이 쫙 이렇게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가입 버튼이 생기거든요. 요 가입을 누르시면 이제 가입하는 절차들이 두두둑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고 거기에 이제 동행 가족이라는 이제 그 서비스 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행 가족을 선택하시고 월마다 한 300원, 아니 3만 원, 3만 원 결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첫 화면이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른쪽 쪽에 오른쪽 한 중간쯤에 보면 가입 버튼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요걸 이제 클릭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면 아마 이해하시고 절차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사실 요 서비스를 만들어서 좀 소개해 드릴 때 좀 머뭇거렸던 게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돈을 벌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예, 상당히 좀 괜히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뭐 유튜브로 들어오는 광고 수익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성취감이 크고 그런 방향으로 그동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뭐 큰 돈을 벌겠다.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뭐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요. 최대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좀 기획됐고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히 또 악플 많이 달릴까 봐 좀 겁이 나는데 예, 그런 어떤 제 생각과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서비스 한번 이렇게 해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리고 더 나은 어떤 앞으로의 행복 결국은 제가 이제 플랫폼 형태 방송국의 형태로 나간다고 시작할 때부터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획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후원의 부탁이 아닌 부탁, 그렇게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모쪼록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항상 저는 여러분의 어떤 주식 투자 동행길에 변함없이 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 7, 6, 5,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the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Seconds into the flight. The three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